브로드컴과 오라클이 촉발한 AI 비관론에 또다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1%, 나스닥이 1.7%가량으로 하락폭이 역시나 제일 깊었고요. 또 S&P 500도 1%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말 랠리보다는 AI 관련한 이런 수익성 논란이 더욱더 가열찬 뉴욕 증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날 이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히트맵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뉴욕 증시에서는 하락불이고요. 초록불이 상승불입니다. 우리 장과는 반대이죠. 우선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날 다시 한번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골고루 이 헬스케어와 일부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면 업종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M7 그중에서도 AI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락했는데 엔비디아가 3%대 하락했고요. 또 브로드컴 논란의 중심이었죠. 무려 11% 두 자릿대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테슬라가 이 수급적인 변동에서 약간 상승세를 가져가게 되면서 2.7% 상승 마무리했고요. 일라일릴리는 미 FDA의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1.8%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하락을 부추긴 이 뉴스들 어떤 게 있었을지 세 가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이날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 두 가지가 AI 반도체주의 급락을 이끌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브로드컴의 마진 경고가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AI 수익성 논란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더욱더 커졌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이 논란의 브로드컴이 현재 시각 12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었죠. 또 거기에 이어서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의 CEO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브로드컴의 CEO 호크 타니 이런 발언을 남겼는데요. AI 매출의 총 마진이 AI 비부문 매출보다 작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AI가 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AI 제품군 중에서 이렇게 수익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이어서 또 2026 회계연도 정확하게 보자면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가 이 브로드컴의 2026 회계연도입니다. 여기에서 AI 매출 전망치를 원래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걸 보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득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글쎄요, 자신감이 있었으면 최소치로라도 제시를 했을 텐데 이걸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이 상당 부분 우려감이 커졌고요. 또 앞으로 향후 6분기 동안 AI 제품의 수조 잔고가 최소치가 730억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CEO가 밝혔지만 시장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아무래도 부족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때문에 브로드컴이 약 11% 급락하면서 이날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또 오라클도 문제가 됐었다고 말씀드렸죠. 종전 이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CNBC에서 이날 오라클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 하나를 이어갔습니다. 이미 오라클은 현재 시각 12일 이 불안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급락이 한번 나온 바가 있죠.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거기에 이어서 하루 만에 또다시 악재가 터진 겁니다. 오라클의 오픈 AI 관련 텍사스 데이터 센터가 이 완공이 무려 1년 동안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원래대로라면 당초 2027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할 게 2028년까지 밀렸다는 보도였고요. 또 그 이유가 바로 노동력과 원자재 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라클 사측은 바로 즉각적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를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 센터의 가동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상당 부분 우려감을 줄이지 못하면서 이날 오라클도 4%대 중반대의 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비슷합니다. 막대한 투자금에 비해서 이걸 수익화로 연결지을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최악의 시나리오상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시장 전반을 집어삼켰고요.
또 여기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날 해맥 총재와 슈미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날 추가적으로 이 3명의 위원들의 이 발언을 정리한 이 화면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날 좀 전에 말씀드린 클리블랜드 연은의 총재죠. 해맥 총재의 발언이 가장 이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그 이유가 해맥 총재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어쩌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니까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6bp 가까이 뛰면서 이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고요. 이게 가뜩이나 현재 이 성장주들, AI 관련 반도체주들의 수익화 논란, 그리고 이 부채 자금 조달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연히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떠안게 되는 이자 비용도 커지게 되겠죠. 또 이어서 캔자스시티 연은의 슈미드 총재 역시 금리 인하를 이번에 반대를 했었죠. 12월 FOMC에서요.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 역시 데이터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금리 결정은 동결했어야 했다라고 매파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더 인상으로 어쩌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더더욱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배경 속에서 특징주들 어떻게 움직였을지 M7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이날 3% 이상 하락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브로드컴과 오라클발 이 실적 부진을 견디지 못했고요. 또 이어서 백악관의 AI 차리죠. 이 데이비드 sak스가 정면으로 이 중국의 엔비디아 칩 수입 불가설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이 H200 칩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 반도체 자립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이날 가장 시장에 특히나 나스닥의 하락을 이끈 브로드컴 11.43%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수익화 논란에 불을 당긴 것이 바로 이 브로드컴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맞춤형 AI 칩, XPU라고도 하죠. 이 XPU가 어쩌면 브로드컴의 매출 총 이익률을 약화시키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는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팔았을 때 돈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이어서 오라클은 이날 4%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브리핑 당시에 다뤘었던 이 데이터 센터 완공 지연 소식에 더불어서 브로드컴 CEO 이 호크탄 CEO가 오라클의 주가에도 다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오픈 AI와 관련해서 2026년에는 실질적인 매출 발생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이 오라클은 대표적인 오픈 AI 관련 이런 파트너사이죠. 이 오픈 AI 관련 수익이 생각보다 빠르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 역시 오라클을 짓눌렀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M7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는 이날 M7 중에서 독보적으로 2.7% 상승했는데요. 이 모델 Y의 로보택시가 연말까지 안전 요원 없이 운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테슬라를 끌어올렸고요. 또 이어서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1%대 하락했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이 4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모두 1%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의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이 러시아가 프랑스 내에 있는 구글 자산 1억 2천 달러어치를 그대로 동결했다라는 소식인데 이 러시아가 상당히 예외적으로 해외에 있는 자국의 자산을 드디어 얼리고 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다시 한번 이 구글의 주가를 하방 압력으로 끌어내렸고요.
이어서 아마존도 1.78% 하락했습니다. 이 전력망 공급 난항 우려가 겹쳤고요. 또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1%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오라클발 가장 크게 이 하락 갈등을 겪은 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죠.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약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반드시 알아야 할 특징주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선정해서 왔습니다. 이날 마찬가지로 브로드컴과 오라클 그리고 이어서 페르미까지 AI 반도체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페르미, 이 브로드컴과 오라클에 비해서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업체이지만 명색이 유명한 AI 인프라 전력망 관련 이런 기업입니다. 문제가요, 이날 페르미 프로젝트에 있어서 핵심적인 잠재 고객이 건설비로 책정된 1억 5천만 달러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또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착공 지연 소식과 더불어서 더더욱 앞으로 이런 수익성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다, 수익화에 조금 더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 번졌고요. 페르미는 33%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반대로 리비안, 전기차 브랜드죠. 12% 이상 급증했는데 사실 그 전날에는 급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1년 연례 행사 중에서 가장 부각을 받았던 이슈인 바로 AI 칩 관련 이슈였는데 이게 당장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컸지만 이후에 이 주요 애널리스트들로부터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예컨대 BNP 파리바에서는 일부 AI 영역에서 리비안이 테슬라를 추월했다면서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리비안이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이런 리포트를 남겼고요. 또 이어서 틸레이 브랜드, 이 대마초 관련주입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대마 관련주들을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 이날 44% 굉장히 급등했었죠. 전반적으로 대마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이번 주겠죠. 이번 주에 마리화나에 대한 등급을 조금 더 완화하는 기조로 이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마리화나 관련주들 큰 폭으로 상승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6가지의 이 관련된 매크로 지표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을지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는 0.28% 하락했습니다. 아직까지 58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국제 에너지 기구죠. IEA가 국제 에너지 동향 보고서 이 월간을 또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2025년 10월에 석유 재고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면서 여전히 이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감이 시장에 확대가 되고 있다. 이 점이 부각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5원 가까이 오르면서 어느덧 1,48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평균적인 환율 값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높은 환율이 유지가 되는 것이 정말 역사적인데 이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주말 동안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환율 안정화시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겹쳐서 나왔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1.5% 가까이 내리면서 여전히 이 8만 9천 달러 선을 회복하는 데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횡보세 내지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점이 이번 금리 인하에서의 또 다른 이런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스당 4,30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섰는데 골드만삭스가 내년 말에 금 가격이 온스당 4,900달러로 전망이 된다.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이고요.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주말 내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2년물은 약간의 되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30년물 국채금리가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이 국채금리의 상방 압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 다 같이 봤습니다.